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나스닥의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는 어제의 하락을 뒤집고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4.8%로 굉장히 악화된 수치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의 약물 시험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를 강하게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에서 2%가량 강하게 지금 올려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다시 한번 치료제에 기대를 걸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더 많은 내용들 전해드릴 텐데요. 더 궁금한 내용들은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두 대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준 차장님 그리고 아토트레이더와 함께 하는데요. 아토트레이더는 화상으로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준 차장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긴 연휴를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데 다들 연휴 계획은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1시간 동안 좀 편안하게 이제 경제 공부도 하면서 연휴 계획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연휴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많이들 좀 들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오늘까지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토트레이더님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아토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인터넷 방송 같은 느낌이 처음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낯선 환경에서 지금 방송을 좀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도 이제 나스닥이랑 미증시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들 골드, 오일 그리고 이제 유로 FX에 대해서 설명 좀 나누면서 차트 분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토트레이더 화상 연결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매매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차트 분석들 많이 해주실 테니까 끝까지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는 선물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먼저 확인하도록 하죠. 네, 지수 선물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일도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인데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1.6% 오름세입니다. 2,91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8% 상승입니다. 8,87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3% 올려 세웁니다. 1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28% 하락세입니다. 1,71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8% 상승입니다. 1.0866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렘데시비르와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싣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지수 선물 1에서 2%가량 강하게 밀어 올리고 있고요. 오일도 함께 좀 오늘은 빨간 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준 차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렘데시비르에서 좀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고 이번 주에 이제 임상 실험에 대한 이제 발표가 나온다고 하면서 조금 증시에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도 GDP가 1분기 GDP 발표가 네. 있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4.8이 나오면서 되게 예상보다도 많이 안 좋게 나왔는데도 지수는 별로 크게 움직임을 받지 맞아요. 않더라고요.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시장 자체에 너무 유동성이 흘러 들어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또 약간 또 그런 기대감이 들거든요. 연준에서 또 뭔가 다른 정책이 뭐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네. 뭐 지금 정부에서 또 이제 주 차원에서 또 어떤 다른 또 부양책을 지금 또 논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증시에 영향을 좀 줬을 것도 같고 지금 원유도 지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대 자동차 미국 뭐 GM, 크라이슬러, 포드에서 5월 중에 이제 공장을 이제 재활동을 이제 할 거라고 거의 발표를 했고 보잉도 5월 15일부터 이제 공장을 다시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뉴스가 이제 공장이 돌아가면은 당연히 원유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게 조금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대부분의 상품은 지금 위험 선호 현상으로 지금 다들 빨간불을 올리면서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일단 렘데시비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GDP 성장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도 안 좋게 나왔고 이게 또 12년 만에 최악의 수치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무언가를 해줄 거라는 기대감, 온갖 기대감이 지금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셧다운이 온전히 반영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발표가 됐는데 2분기는 더 심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상품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외신센터 연결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지금 현재 뉴욕 3대 지수가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죠.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1.77% 상승해서 24,527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지수는 2% 조금 넘게 상승해서 2,922선, 거의 3,000선 가까이 도달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2.47% 상승해서 8,820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GDP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예상치보다 큰 수치인 마이너스 4.8%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이 렘데시비르 치료제 효과 기대감에 따라서 증시가 좀 상승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길리어드사의 주가가 장중에는 9%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환자로부터 좀 좋은 증세가 나타났다, 회복세가 나타났다. 이게 확실한 수치는 아닙니다. 임상실험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데이터다라는 그런 결과만으로 이렇게 증시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해주고 있는데 구글 알파벳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며 기술주의 랠리가 나스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알파벳이 7.97% 상승해서 1,33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다른 메가캡 기술주인 페이스북 역시 4%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적 장세도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외신도 이런 실적에 대해서 또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만나보시죠. 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코로나가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강타했습니다. 이 자동차와 항공 같은 제조업들 실적이 부진한 데 이어서 코로나로부터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왔던 택배업, 제약업종, 식음료 업종도 실적 악화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자동차 대표 기업인 포드,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14.9%나 줄었다고 하고요. 2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2011년 이후 첫 분기 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동 제한, 자택 보호, 그리고 쇼핑몰 폐쇄 등으로 엄청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택배 업종들, 특히 UPS가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13%나 급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마스크 품귀 사태가 일어났던 3M, 3M 역시 매출이 20%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재기로 매장이 텅텅 비기까지 했던 펩시코, 코카콜라 역시 실적 악화가 피해가지 못했다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 가정 수요는 좀 늘었지만 사무용품 그리고 상점 택배가 고갈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사업이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정상적인 총 수요가 급감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시장 불안 심리가 좀 팽배해지면서 IT 대형주 쏠림 현상도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기술주가 좀 랠리를 보이고 그런 부분이 증시를 이끌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 따르면요. 이달에 S&P 상위 10개 기업들의 지수가 시가총액 전체의 27%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1990년대 후반보다 후반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또 올해 들어서 83개의 기업과 펀드가 배당금을 중단하거나 취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역시 닷컴 버블 이후 가장 많은 기업들이 배당금 취소를 발표한 거고요. 배당 중단 이외에도 142개의 기업들이 배당금의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확인해 보니까 기업들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아지고 있는지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한동안 2분기까지는 전망이 안 좋을 수 있겠으나 경제 재개와 함께 실적 회복을 기대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뉴스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언제쯤에 이 경제 회복이 좀 될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CNBC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33%가 미국 경제가 2022년 그러니까 내후년 2년 뒤쯤에나 이 경제가 회복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제 정상화까지 최대 2년이 걸린다는 분석인데요. 다행히도 올해 연말까지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38%로 조금 더 많았습니다. 빠른 경제 회복과 단기적 침체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뉜 건데요. 일단 먼저 빠른 회복을 기대하는 전문가들은 코로나 발생 이전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았냐, 굉장히 견조했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으면서 그만큼 코로나 사태가 일시적인 쇼크로 지나가고 말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3분기쯤에 V자형 반등이 가능하다고 봤고요. 반대로 회복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전망했던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이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뉴 노멀, 그러니까 일상에 스며들 것이다, 자리 잡을 것이다 라는 거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라져도 코로나에 따른 구조적인 충격은 오래 남을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요. 사실 재택근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재택근무 해보니까 좋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재택근무를 일부 전환하는 기업들도 속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손소독제와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평소에 사람 많은 곳은 좀 자제하는 그런 습관들이 국민들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대로 경제가 회복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안전도 챙기고 또 기업들 실적도 완화되는 그런 이상적인 방법대로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모건 스탠리도 시장이 안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모건 스탠리가 올해 들어 은행 예금이 급증을 했고 또 머니마켓 펀드인 MMF의 규모도 1조 달러가량이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이 또 다른 충격을 대비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현상이 더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헤지 펀드들의 레버리지 수요 평균을 밑돌고 있고 선물 시장은 이례적인 규모로 매도 포지션에 베팅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지난 2주 동안의 투자자들의 상황과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주 어땠을까요? 미국 증시가 3월 달에 급락한 이 수치를 아주 극적으로 만회를 하면서 상승 랠리를 펼쳤었죠. 따라서 지금 이런 현상이 신용 스프레드를 낮춰주고 또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여기에다가 연준이 또 개입해준다면 시장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변동성 지수가 올해 들어서 85포인트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31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의 분석이 좀 믿을만하다 이렇게 쭉 해석해 볼 수도 있겠고요.
이 증시가 사실 이슈도 그렇지만 정말 심리 싸움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와준다면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긍정적으로 변화가 돼서 지금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투자 감소라든지 수요 위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 금 이야기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계 최대의 금 소비국이자 생산국, 다름 아닌 중국이겠죠. 그런데 이 중국의 1사분기 금 소비량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작년부터 중국의 금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향후의 국제 금 시장에도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제기됐습니다. 이 중국의 황금 협회에 따르면요, 금 소비량이 작년 동기보다 48.2%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건데 이에 비해서 생산량은 겨우 10%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쳐서 소비 감소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지금 금 선호도가 높은 중국인들마저 이렇게 소비가 위축된 건 당연히 코로나 영향이 지배적이라는 의견인데요. 이 중국인들의 금 소비 감소세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불가피하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까지 금 3,000달러 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1,800달러, 2,0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이렇게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생산국인 중국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면 국제시장에 대한 영향도 피해갈 수가 없겠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토트레이더님이 화상으로 함께 하시고요. 준 차장님도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바로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트레이더 그리고 준 차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도 지수 선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일봉상으로는 1% 넘게 거의 2%가량 강하게 올려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렘데시비르와 관련한 기대감이 강하게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은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준 차장님 매도 그리고 아토트레이더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아토트레이더님 전략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나스닥을 제가 자리 체크를 좀 많이 해놨었어요. 그 전에 이제 일봉 같은 경우 일봉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구간, 오전하고 오후를 좀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장 오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점을 어제 크게 갔었죠. 하락점을 가준 다음에 크게 이제 상승세를 이끌어서 이제 오후장에는 이제 추가적인 자리가 많이 없었었는데 이제 미장전에 한번 눌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표 이제 GDP 발표가 나오고 나서 크게 상승했는데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상승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딱 세 가지 정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추세가 좀 크게 나오려면은 예전 이 캔들에 대한 시가 라인대를 돌파가 나와야 돼요. 자, 이 캔들에 대한 시가 라인대가 현재 8,909 라인대인데 벌써 시도가 총 3번 정도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총 시도는 1번, 그리고 2번, 지금 오늘까지 총 3번인데요. 자, 분봉 차트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 이제 오늘 밤 10시 정도에 이제 8,907 라인대라는 가격대를 한번 찍고 하락을 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을 줬었을 때 제가 이제 오늘 미장 전 브리핑 때 이제 장전 브리핑 때 가격선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8,820부터 8,815 라인대가 가장 중요한 라인대가 되지 않나. 다만 지표가 지나고 나서 1시간, 2시간 정도를 보는 게 좋다. 그 후에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장세가 안정화되는 것까지 체크를 하자. 근데 일단은 이 자리에서 받고 상승축을 주고 나서 일단은 앞서 말한 이제 그 시황 브리핑 때 이제 조금 주요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 자리였거든요. 8,860 라인대. 근데 지금 이 자리를 지금 뚫고 지금 상승 분위기가 이 자리에 지금 반등을 받고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트레이딩 할 때는 3개 정도를 써요. 자, 추세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주고 있다가 어느 정도 보합권에 들어왔었죠. 이제 박스 추세를 주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구간대에서 조금 열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간대에서 8,907이라는 가격대에서 사실상 상승이 크게 분출이 되고 안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트레이딩 하셨을 때 매수가 좀 더 오늘 이제 제 생각에는 고점 갱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고점 갱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자 한번 9,000 라인대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토트레이더 전략 주셨는데 오늘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하게 지금 쏘아 올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오늘의 경우에는 매수로 보는 것이 더 맞겠다 이런 의견이시고 8,909라인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단 오늘 그 선을 또 터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9,000선까지 확인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매수 전략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준 차장님은 매도 주셨네요. 네, 저는 원래 계속 매수 이렇게 네. 흐르는 물결에 몸을 그쵸. 맡겨라 이런 주의였는데 지금 그냥 좀 불안해요. 계속 오르는 게 너무 불안하고 뭐 좋은 뉴스를 찾으려면 아까 말씀해주신 뭐 렌데시비르의 네. 뭐 긍정적인 데이터나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계속 연기가 됐었던 양회를 결국 5월 21일 그때로 개최하기로 확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가장 큰 정치 연중 가장 큰 정치 이벤트다 보니까 그쵸.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 중국 쪽은 지금 거의 뭐 확진자 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지금 아마 종식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되게 큰 의미가 있을 것도 같아서 만약에 진짜로 종식 선언을 한다고 치면은 진짜 증시에 어느 정도 큰 힘을 불어 넣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좋은 뉴스는 여기까지고 안 좋은 뉴스가 사실 더 많거든요. 지금 러시아는 지금 4일 연속 6천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전에 없던 환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검사하는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 건데 이 수는 더 증가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쪽이 또 걷잡을 수 없이 증가되고 있고 이탈리아도 뭐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1,700명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경제 재개를 이제 한다고 말하기에는 다들 조금 위험함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데이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성급하게 너무 문을 여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다가 다시 2차 브레이크가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저는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게 지금 BC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폴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에서 BCAC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이전과 되게 달라질 게 많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여행을 가기가 되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특히 유럽 쪽을 가게 된다고 치면은 괜히 갔다가 얻어맞을 것 같고 뭔가 휴양지나 몰디브나 이런 데를 가면은 괜히 격리당할 것 같고 그래서 여행하는 그런 여행업 쪽이 조금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 지금 회사 측에서 재택근무를 뭐 인원의 반은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뭐 교대로 이렇게 하는 곳이 많은데 그걸 보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약간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를 아무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팀장님 자체도 오늘 재준이 재택근무였어? 난 몰랐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도 인원이 점같이 필요하지 않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보니까 이게 재택근무랑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원을 감축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감축을 했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인원이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고용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좀 아니한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들어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멀티플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PER 펄을 이렇게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코로나 이전에 미국 증시의 평균적인 그 PER이 19.2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모든 기업들의 이런 수익 같은 게 뭐 많게는 반토막까지도 나는 상황인데 지금 퍼가 18.9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0.3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이익은 어떻게 보면 반토막 가까이 났는데도 이 코로나 이전과 퍼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가 막 버블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버블이 더 낀 상태가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들면서 지금이 오르고는 있어서 저도 사실 뭐 미국 주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지금 계속 뭐 판 것도 있고 저는 사실 지금 떨어질 거라고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제 생각이 당연히 맞진 않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만 팔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지금 오르긴 하지만 너무 조금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된 증시의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한 번쯤은 매도가 나올 타이밍이
아닌가 해서 네, 매도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직 뭔가 확실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기대감에 계속 증시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예상을 했었지만 지금 좀 너무 불안하다 이런 측면이시고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황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여행할 것 없이요 많이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PER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전이 19.2배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 지금이 18.9라고 하는데 기업들의 실적도 정말 반토막이 났고 주가가 굉장히 또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데도 이 정도라고 하면 아직도 좀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 차장님은 오늘 증시가 좀 이제는 조정을 받겠다라는 측면에서 매도 의견 주셨다는 거 확인해 드리도록 하고요. 받겠다는 아니라 받았으면 좋겠다.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이제 더 건강한 상태로 그렇죠. 흘러갈 수가 네. 있겠죠. 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오일로 이번에는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일이 오늘은 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15달러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워낙 지금 저유가다 보니까 뭐 몇 달러 움직이지 않아도 20%가량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일봉상으로는 17%가량 올려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죠. 오전에 있었던 API 원유 재고에서는 예측치보다는 조금 적게 발표가 됐다는 거 확인해 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이제 한 4분 정도 후에 EIA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발표 나오는 대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고 현재 상황에서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다 매수 의견 주셨는데 지금 아토트레이더님이 매수 들면서 약간 갸우뚱하셨거든요. 자, 아토트레이더님 전략 한번 주시죠. 네, 지금 원유 되게 많죠. 뭐 이제 레버리지도 매매하시는 분, 뭐 인버스 뭐 여러 가지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직접 매매 뭐 이제 원유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변동폭이 많은 지금 원유 선물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지금 아까 이거 들으면서 그 매수 쪽인 측면을 들으면서 조금 생각을 좀 곧돌이 했던 게 뭐냐면은 얘네가 목표 가격선이 지금 도달이 됐는 건가 안 됐는지 지금 체크가 안 돼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좀 조금 보고 싶은 자리가 15.80 라인대 해서 한 매도를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지금 80 라인대에 대해서 지금 터치가 됐고 나서 현재 지금 위쪽에서 반등이 없어요. 지금 87 라인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지금 눌림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지금 이 15.87이라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5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매도 저항 중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매도 저항 가격대거든요. 근데 이 가격에서 현재 지금 거의 뭐 한 70틱 정도밖에 지금 하락이 안 나오고 진짜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이게 지금 저점 라인 때까지 찍어준 건가? 이게 지금 매도 저항의 끝인 건가? 70틱이 아직도 남아있는 건가? 지금 약간 이제 고점봉 두 봉 만들고 빠질 준비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만큼적으로 지금 15.80 라인대가 되게 주요한 가격 매도 저항선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 저항이 너무 약하게 나온 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매도 저항이 끝났고 지금 다시 한번 매수 반등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현재적 추세에서는 사실상 매수가 맞죠. 매수가 왔는데 제 생각은 여기 구간대를 확실하게 좀 뚫어줘야 되지 않나. 좀 나스닥이랑 좀 비슷한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려 지금 저는 지금 뭐 오일을 매수해라 매도해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무조건 관망하시고 저는 저 비중에 봤을 때는 15.80 라인대를 좀 세게 뚫어야 사실상 상승세가 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매수적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매수매도 힘겨루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80 라인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매도 저항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매도 저항을 맞고 내려왔지만 여기서 지금 약간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15.80 선을 강하게 좀 뚫어줘야지 상승으로 볼 수 있겠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입니다. 그리고 15.80 선 강하게 뚫는 거 확인하시고 그때 매수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 차장님도 역시 매수 주셨죠? 네, 저는 원유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되게 편하게 매수를 드는 건데 지금 뭐 일단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걸 수도 있어요. 워낙 네. 가격이 낮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포드, 크라이슬러, GM 등의 이제 공장을 이제 5월달에 재개한다는 소식에 네. 이제 원유 수요가 조금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물론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하지만 그 미국 그 USO라고 그 원유 네. ETF 있잖아요. 그 거기서 이제 수요일 오늘까지 6월물을 청산한다고 아마 네.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락분이 분명히 나올 것도 같은데 그 뭐 물량이 작지가 않다 보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의 하방 압력은 줄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아직 안 나와서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오면은 언제든지 조금 출렁거릴 요소는 있다고 보여지고 네. 원유 관련해서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 원유를 지금 투자하기는 상당히 좋은데 그런 실물 인수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원유 이런 기업 쪽으로 ETF를 들어가는 게 제 생각에도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그거 보면은 이제 뭐 나눠져 있어요. 뭐 업스트림, 뭐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에서 이제 뭐 원유 채굴을 실질적으로 처음 하는 뭐 채굴 업체나 이런 쪽에 이제 뭐 업스트림이고 이제 미드스트림은 이제 뭐 파이프라인, 뭐 송유관 뭐 이런 쪽으로도 또 있고 다운스트림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팔거나 뭐 이렇게 유통하는 유통기업들 그런 쪽에 이제 기업들을 사면은 이제 원유 ETF의 가장 문제인 뭐 롤오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사라지면서 되게 좋은 진짜 투자 전략이 아닐까 해서 원유보다는 그런 진짜 기업들의 ETF 쪽을 보시는 게 지금은 더 좋지 않나.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일단 원유는 일단 네. 무조건 관망이라는 전제하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원유는 지금 뭐 정말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일단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EIA 원유 재고 899만 배럴 증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1000만 배럴, 1060만 배럴 가량이었는데요. 예상치보다는 낮은 수치로 지금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원유 재고까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고요. 유가는 현재 15.6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루드 오일 두 분의 매수 의견까지 확인하면서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오늘 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1716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아토트레이더 관망 그리고 준 차장님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준 차장님은 역시나 예상을 해보건대 중장기적으로 골드는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측면이겠고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트레이더님 골드는 오늘 관망일까요? 네, 저는 오늘 좀 많이 관망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추세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은 지금 많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골드는 지금 거래량 많이 보실 필요가 없고 자, 1차적으로 현재 일봉상에서 골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대칭 삼각형 패턴이라 해가지고 추가적인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지금 회복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세를 만들고 있는 수렴 구간대가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선대가 하나 그어지고 위쪽으로 추세대가 그려지면서 하나의 삼각형 모양이 되죠. 이렇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1750선이냐 1700선을 깨지냐 지금 2월 보고 싶은 거지 지금 당장에서 매수 매도를 같이 공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추세가 이렇게 삼각형이다. 지금 삼각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선, 어떤 가격선이 지금 현재 가장 비중이 중요할까 했었을 때 자, 예전 저점에서 고점을 올렸을 때 이 고점에서 단기 저점 한번 내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피보나치 조정대로 현재 고점 라인대에서 저점 라인대까지 당기고요. 그리고 현재 저가 라인대에서 고가 라인대까지 당긴다면은 현재 골드가 지금 1765 라인대에서 반등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0.786 라인대 맞고 지금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패턴을 지금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건데 가장 좀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는 뷰에서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것은 매도적 측면이 한번 흐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골드는 한번. 자, 그런데 지금 골드가 현재 가격대에서 어딜 가장 지금 세게 지켜주고 있는 건가? 자, 현재 밑단에서는 1700, 여기 저가 라인 때 보도록 할게요. 이 캔들 저가 라인 때. 자, 이 캔들 저가 라인 때가 현재 1704 라인 때인데, 이 캔들의 저가와 이 캔들의 고가 라인 때 618선에서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캔들,
고정 피보나치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고점과 저점 현재 0.382, 1713.6 라인대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 가격대 싸움 중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관망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추세는 아마 다음 주 중으로 하면 크게 나올 건데 제 생각에는 무조건 1703 라인대 뚫리거나 1750 라인대, 1740 라인대가 돌파가 되면은 추세가 매수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1703 라인대가 무너지면 매도 쪽으로 충분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 무너지게 되면은 이게 좀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무너졌을 때 어디까지 무너지고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제 생각에 오를 값은 못 구하겠고 무너진다면 최소 못하더라도 현재 여기까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1620 라인대까지도 무너질 수 있거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계속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목표값을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적으로 얘네가 잘 지켜주는 종목인데 60분봉에서 힘이 조금씩 빠지는 느낌이 너무 큰 차트입니다. 그래서 1분과 60분봉 단기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골드가 현재는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봤었을 때 매도 쪽으로 측면이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골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골드는 관망 의견 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차트가 좀 추세를 만들기 위한 수렴 구간에 있다라는 의견이시고 그런데 지금 매도세가 한 번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데 자, 일단 지금 1700선이 이 전까지는 좀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다가 요즘에는 또 이 자리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1713선에서 좀 강한 가격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관망을 하시는데 이제 이번 주가 지난 다음 주가 되면은 조금 어느 정도 추세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가격을 이제 다음 주에 추세를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1703선이 뚫리면 이 아래로 무너지게 되면은 강한 매도가 1620선까지도 나올 수 있게 될 것이고 만약에 상방으로 1740선을 돌파한다면 이제 더 높이 매수 방향으로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셨으니까 일단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고 다음 주에 추세가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준 차장님은 오늘 네, 매수. 네, 언제나 매수인데 지금 보면은 요 며칠 한 1,500, 1,705, 1,706 네. 정도의 지지선은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아까 그 외신 캐스터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 쪽에 약간 소비가 줄은 게 있고 네. 지금 뭐 인도 쪽도 지금 이동 제한령으로 인해서 뭐 소비가 많이 줄었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 외환 보유고에 이제 금 매입을 지금 4월 중에 좀 중단한 것도 있고 네. 하지만 그렇게 중단을 했는데도 지금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조금 진정된다고 하면은 그 수요들은 다시 시작이 될 거거든요. 다시 네. 매집을 시작할 거고 중국, 인도 쪽에서도 수요가 다시 되살아날 거고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또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사실 골드가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런 거는 지금 차익 매물일 수도 있고 지금 사실 골드보다는 주가가 더 상승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비용 쪽으로 그냥 주식 이런 증시 쪽으로 돈이 조금 쏠린 거지 골드에 대한 매력이 없어진 게 아니다. 네, 그냥 그렇게 짧게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항상 매수로 네. 보고 풍부한 유동성, 뭐 이렇게 금리와 반비례해서 골드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의견은 그대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언제나 골드는 매수로밖에 볼 수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골드는 뭐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방향 보고 있다는 점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골드가 조금 조정을 받는 거는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고 지금 또 주식으로 많이 자금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주식 쪽으로 투심이 좀 몰리면서 골드는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견 덧붙여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유로 FX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유로는 일봉상으로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0.2%가량 올라오고 있는데 유로는 요즘에 이 변폭이 상당히 좀 크지는 않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이제 글쎄요, 약간 이 정해진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현재 구간에서 두 분의 방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아토트레이더님 매수 그리고 준 차장님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아토트레이더님 먼저 전략 확인할게요.
저는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며칠 전에 저도 한번 이제 크게 한번 수익이 났었거든요. 매도적 측면으로. 이제 뭐 많이 먹은 건 아니고 거의 제가 그때 매수했던 시점이 340 정도에서 이제 720까지 많이 먹은 건가?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 먹고 지금 마무리했었거든요, 한번. 근데 지금 유로 FX 같은 경우를 제가 좀 왜 매수적 측면을 좀 보냐면은 얘네가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게 너무 감지덕지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딱 터치하고 종가 라인대를 절대 무너뜨리지 않는 라인대가 여기 지금 1.09 라인대, 이 91 라인대가 이 자리가 현재 가장 중요한데 1.07920 라인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한번 며칠 전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추세가 한번 무너지더니 추세가 무너지려고 한번 제 꼬리 무너지려고 준비하는구나, 추가하락이 나오는구나 했는데 근데 캔들이 종가 라인대를 만들게 되면서 사실상 이 구간대를 지지해주고 현재 이 캔들에 대한 시가 라인대 보이죠? 종가 라인대 보이시죠? 106 라인대, 기준대 위로 다 지금 반등 상승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라인대가 지금 205 라인대, 뭐 거의 이 캔들에 대한 시가 라인대 위 한 20% 정도 반등으로 상승점을 보여준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상승을 하는 시점이 지금 이제 792 라인대에 대한 안착선이 나오고 나서 제 생각에는 구간 마디열까지 열어두게 되면은 1.09255 라인대랑 현재 이 구간대까지도 제 생각에 여기 고점 라인대 넘기면 사실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 구간대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외려 이제 유로 FX 같은 경우 좀 자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잠깐만요. 아까 자리에 체크해놨었는데 420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지금 대기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20 매수. 손절은 25픽 정도만 놔두시고 매매를 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외려 UFS는 자리값 하나 알려드리는 게 더 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 아토트레이더님 매수 의견 주셨는데 지금 1.0925구선 여기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계신다는 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 차장님도 매수 의견 주셨는데 일단 그동안 유로는 좀 많이 이렇게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매도를 보셨잖아요. 네, 지금도 매도뷰는 맞는데 오늘은 진짜 단기적으로 저는 원래 단기는 잘 못 보는데 오늘은 그 22 이제 정책 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올지에 대한 약간 기대감으로 지금 약간 상승 흐름을 이어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탈리아가 지금 그 피치사에서 결국 강등을 했거든요. 그쵸. 네, 한 단계 강등을 해서 지금 뭐 이탈리아는 그만큼 뭐 재정적으로나 너무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고 지금 이탈리아를 돕기 위한 그런 유로 22에서 그 돕기 위한 그 금액이 이제 지원금이냐 대출금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22 정책 회의 하나만 믿고 지금 약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기대감이 막상 22 정책 회의에선 크게 나올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 그 FOMC 회의도 그렇고 지금까지 모든 정책은 거의 다 썼다고 보는 게 맞으니까 특별한 정책은 나올 것 같지 않는데 어떤 그런 뭐 기대감은 있겠죠. 뭐 그래도 꾸준히 뭐 부양책을 계속 보여주겠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겨준다면은 뭐 어느 정도의 위안은 받으니까 유로는 이 회의에 대한 기대감 또는 회의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 그 위안으로 한 회의 나오고 하루 이틀 그러니까 이번 주는 조금 상승 흐름으로 조금 봐도 좋지 않을까. 하지만 여전히 재정적으로 유로존은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매도 쪽으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FOMC 회의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22도 같은 날이죠. 29일인데 이제 목요일에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 기대감에 더불어서 지금 연준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미증시처럼 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유럽은 굉장히 지금 재정 상태가 악화돼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조금 좋지 않을 것 같지만 22의 이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탈리아의 신용 등급이 피치에서 이탈리아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이제 투자 등급의 거의 최하위 단계인데요. 투기 직전 등급이죠. 트리플 B 마이너스로 강등을 했는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대감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어떤 속보들도 전해지고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유럽 지역의 사망자가 13만 명을 넘어섰다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13만 명은 전 세계 사망자의 59.7% 정도를 차지하는 건데요. 거의 60% 가까이 기록을 하고 있죠. 전 세계 사망자가 지금 보시는 화면같이 21만 7,43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3만 명이 유럽 지역에서 나왔다는 거고 5만 8천 명가량은 미국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유럽의 전체 사망자 중에서도 4분의 3가량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탈리아의 사망자 지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만 7천 명 정도고요. 지금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 네 가지 국가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됨으로써 이 국가들에 대한 이 코로나 부양책이 좀 시급하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이 사태로부터 비교적 완화적인 그런 국가들, 뭐 독일,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은 이 부양책을 좀 반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측에서도 계속 삐걱대는 상황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이슈가 굉장히 지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 긍정적인 데이터가 발표됐다고 함에 따라서 증시가 좀 떠받드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 약물 치료 때문에 50% 이상의 환자들이 2주 안에 퇴원을 했다. 이런 기사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임상 실험에 참여한 환자들이 397명, 그러니까 4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 이 실험이 싱글 암, 한쪽으로만 치우친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동일 환경에서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환자, 투약하지 않은 환자 이렇게 비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환자,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렘데시비르를 투약하지 않은 환자 그룹은 이번 실험 대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험 결과가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길리어드사 연구원들은 렘데시비르 개발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가 4%가량 상승하면서 81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리어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죠.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는데 모건 스탠리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원유 수요가 2021년 말까지 작년 수준의 원유 수요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틴 웨츠 서구 연구자가 수요 회복은 다소 정체 상태다. 좀 점점 둔화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조적인 변화라는 건 아까 외신에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뉴 노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곳을 좀 피하기 또 하고 이런 부분을 좀 견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유 수요가 좀 장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월스트리트 은행들에 따르면 이 배럴 WTI가 배럴당 40달러쯤의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고 봤고 브렌트유는 내년에 45달러 선에서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속보들 전해드렸습니다. 네, 속보 다시 한번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까 저희가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 좀 짚어봤는데 아토트레이더가 크루드 오일이 5.80선을 강하게 뚫는다면 이제 좀 매수세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16달러 선 넘어가서 16.4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전에 저희가 오일과 관련한 소식들도 전해 듣고 돌아왔지만 한 가지 소식이 더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6개 주요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5월과 6월에 1일 동안 30만 배럴 가량을 감산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들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계속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저희 여기까지 좀 정보는 전해드리도록 하고 우리 아토트레이더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저
한 가지만 말하고 갈게. 좀 8,885 라인대에 매수 대기하고 있거든요, 나스닥.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 저는 이 손절 12포인트 주고, 이자는 13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 가량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까지 또 자리를 한번 주셨는데요. 나스닥 지금 보고 계시는데 8,880포인트 선에서 매수 대기 중이라고 하고요. 익절은 13에서 15포인트 정도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토트레이더의 전략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토트레이더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퓨처스온 아토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 나오니까 여기 바로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시면은요. 오늘 장에서도 많은 전략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쭈 차장님,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네, 그렇죠. 계획이 이번 주에는 네, 주말이 2번 있는 것 같네요. 계획은 네. 특별히 없는데 뭐 집에서 쉬기만 해도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뭐 근처 그냥 나가서 산책만 해도 좋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산책도 좀 어느 정도는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사람 많은 곳만 피하면서 산책도 하시고 좀 기분 좋은 휴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황들 그리고 전략들 많이 전해드렸는데 두 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도 바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연휴 좀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Here we are, don't turn away now. We are the warriors that built this town. Here we are, don't turn awa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